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극의 전달, 이제 문제가 살살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여기 테마 대표 문제는 여기 나트륨 이온 통로하고 칼륨 이온 통로의 막투과도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느냐, 그렇죠? 전도 속도, 그렇죠? 그리고 막전이 변화. 그래서 전도 속도, 막전이 변화, 요거 계산하는 문제. 요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야? 골격근의 수축. 이것도 역시 계산 문제죠. 이 두 문제가 아마 핵심이 되고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시겠고요. 테마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문제고 항상 나오는 지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뭘 알아둬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세포막의 한 지점 P에서 측정한 이온 기억과 니은의 막투과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중 하나이다. 먼저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죠. 먼저 열렸다 닫히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니은이 뭐야? 칼륨 이온. 요거 알아두시고요.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 뭐 된다? 유입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칼륨 이온이 어떻게 유출된다.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는 이유는 뭐야? 항상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바깥이 세포 안쪽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가 열리면 농도가 높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유입. 칼륨 통로가 열리면 그때는 안쪽이 높으니까 유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T1일 때 P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T1일 때 한번 볼게요.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칼륨 이온의 투과도보다 높죠. 그렇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이 칼륨 이온의 유출량보다 뭐해? 많겠지. 그렇죠? 나트륨 이온의 유입으로 인해서 막전이가 어떻게 돼? 상승. 칼륨 이온의 유출로 인해서 막전이 하강 효과가 있지. 그렇지? 막전이 상승 효과가 막전이 하강 효과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분극 상태에서, 그렇죠? 막전이가 상승하니까 탈분극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반대로 칼륨 이온 유출 속도가 나트륨 이온 유입 속도보다 높으면 막전이가 하강하겠죠? 근데 재분극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고, 그럼 여기 보면 이 지점 있죠?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같은 지점, 그렇죠? 요 지점 이전까지는 뭐가 되고 탈분극. 요 지점 이후부터는 재분극.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그래프는 모두 다 분석한 거예요. 다음 니은 볼게. T2일 때 니은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세포 밖에서보다 높다. 칼륨 이온 농도죠. 그렇지? 그러면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칼륨 이온 농도는 이 세포가 죽지 않은 이상 항상 어디가 높다? 그렇죠?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다음 디귿. 뉴런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을 차단하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렇죠? 기억.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어야 막전이가 상승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래야 활동 전이가 생성될 텐데 나트륨 이온의 이온을 차단했으니까 당연히 생성되지 않겠죠. 디귿도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닮은 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 축삭돌기의 한 지점 X에서 이온 기억과 니은의 막투과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당연히 기억이 나트륨 이온, 니은이 칼륨 이온 되겠고요. 기억, X는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축삭돌기의 한 지점 X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의 이온의 이동이 있죠. 그렇지? 그럼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이온의 이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곳. 기억나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니은 구간 1에서 기억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간 1 뭐죠? 요때 나트륨 이온이 투과도가 높지? 그 말은 뭐야? 밖에서 안으로 뭐 됐다? 유입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니까 맞는 말. 다음 디귿 구간 2에서 니은의 농도는 세포 안과 세포 밖에서 같다. 자, 칼륨 이온의 농도는 이 세포가 죽지 않는 이상 어디가 항상 높다? 안쪽이 바깥쪽보다 항상 높다. 그렇습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니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 테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연합뉴런,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중 하나이고 가운데 있는 게 연합뉴런일 것이고 그쵸? 요거 구심성 감각 뉴런이죠. 이쪽으로 가니까 그쵸? 얘가 중추신경계가 되는데 그쵸? 자, 주변에서 중추로 모여드니까 구심성 그쵸? 그다음에 얘는 원심성 중심에서 뻗어나가니까 원심성 운동 뉴런 되겠죠. 신호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마리집과 신경세포체 중에 하나이다. 기억이 뭐예요? 신경세포체. 감각뉴런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있죠. 다음 니은은 이건 마리집이죠. 자, 마리집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온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은 신경세포체이다. 맞는 말이고 B는 구심성 뉴런이다. 아니죠. B는 연합뉴런입니다. 디귿 니은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와 C에서 모두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니은은 자극을 줘도 그쵸? 얘는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틀린 말. 정답은 1번. 자, 다음 2번 볼까요? 그림은 뉴런 A와 B 사이의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시냅스 이전 뉴런과 시냅스 이후 뉴런 중에 하나이다. 자, A에는 신경 소포체가 보이니까 시냅스 이전, B는 수용체가 보이죠?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얘는 시냅스 이후 뉴런이 되겠고 기억. 흥분은 A에서 B로 전달된다. 그렇죠? 맞는 말. A의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가 있다. 여기 보이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B의 가지돌기에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죠? 나트륨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닿으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 그럼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일어나겠죠? 막전이 상승하겠죠? 자, 그래서 탈분극이 유발됩니다. 맞네요. 디귿 맞아요.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정답 5번 되겠어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억과 니은의 막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중 하나이다. 자, 문제 뭐 똑같네요. 자, 기억은 나트륨 이온, 니은은 칼륨 이온.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그래서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T1일 때 여기죠. T2일 때 여기입니다. 언제 커요? T2일 때가 커요. 그쵸? T1일 때 작죠? 틀린 말. 니은 T2일 때 이온의 세포 밖의 농도분의 세포 안의 농도는 그랬어요. 기억이 뭐죠? 나트륨 이온이잖아. 그렇지? 나트륨 이온은 어디가 높아? 밖이 높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더 크네.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을 갖겠죠. 니은 칼륨 이온은 세포 안이 높죠. 그러면 얘는 분자가 더 크지. 그러면 1보다 큰 값을 갖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역시 작아야 돼요. 또 틀린 말. 그럼 디귿 볼게요. 기억은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를 통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 있잖아요. 그렇지? 얘는 펌프를 통해서 어떻게 밖으로 퍼내고
그 다음에 확산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신경 ABC를 나는 ABC의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준 후 지점 Q에서의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P를 자극한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A의 Q, B의 Q, C의 Q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ABC를 구성하는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모두 같다. 그렇습니다. A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가지돌기고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전달이 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Q 지점에서 신호가 안 오겠지. 그러니까 A가 디귿. 이렇게. B는 어떨까요? 여기가 자극됐어. 바로 오겠죠? 가장 빠르겠지. 그러니까 B가 기억. C는요. 자, P를 자극했을 때 Q까지 넘어가는데 이때 여기서 전달이잖아요. 그렇지.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C는 니은. 이렇게 A, B, C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 기억은 C의 Q이다. 기억은 B의 Q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A의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A의 Q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발동전이 발생 안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끊겨. 이거 틀린 말. C에서 흥분이 이동이 일어날 때 A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일어난다. 그렇죠?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귿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만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다음 5번 봅시다. 그린 가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 뉴런에서 축삭돌기의 지점 X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특정 시점일 때 X에서 일어나는 이온의 이동과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칼륨이온 통로와 나트륨이온 통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각각 세포 안과 세포 밖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기억은 당연히 나트륨이온 통로고 나트륨 지나가니까 니은은 칼륨이온 통로겠죠? 그렇죠. 그럼 나트륨이 확산돼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로 확산돼. 이유는 A 쪽이 농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 쪽이 뭐가 돼? 세포 밖. B 쪽이 세포 안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세포 밖이다. 맞는 말. 니은. 열린 기억의 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라고 했는데 T1일 때, T2일 때. 자, 이때 막전이가 막 상승하죠. T2일 때. 그렇죠? 왜? 열린 나트륨 이온 통로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어야 돼. 그래서 니은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T3일 때 니은을 통한 칼륨 이온의 이동이 있다라고 했어. T3 봐봐. 뭐 일어나고 있죠? 재분극, 막전이가 하강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야? 칼륨 이온 유입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죠.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 그쵸?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점수 맞으려면 그쵸? 이거 탈분극 속도 계산하고 그쵸? 막전이 계산하는 문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실제 수능에는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복잡한 거를 풀어내기 위한 기본기가 있단 말이야. 그 기본기를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러 번 연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린 가는 어떤 뉴런에서 기억과 니은 중 한 지점에 역치이삭의 자극을 1회 준 후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지점 D1, D2, D3에서 측정한 막전이입니다. 그러면 기억 또는 니은 자, 어디에 자극을 주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가에서 D1은 D1 지금 마이너스 60mV죠.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60mV는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1ms일 때하고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탈분급 상태이다라고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물론 수능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주겠죠. 그렇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일 때구나. 1ms. 그쵸? 신호가 도착하고 1ms가 지난 후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요. 자극을 했어. 그쵸? 신호가 도착하고 얼마가 지났어? 1ms 지난 거야. 1ms 동안 요만큼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D2 한번 볼까? D2는 마이너스 80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80 어디지? 여기는 말이야. 여기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여기는 신호가 도착하고 3ms 지난 순간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이 자극된 걸까? 니은이 자극된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 D1은 신호가 도착 후 1ms 지났어. 그 다음에 D2는 신호가 도착 후 3ms가 지났어. 그럼 누가 어느 지점에 신호가 빨리 도착했지? 그렇죠? D2 지점에 신호가 먼저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자극된 겁니까? 니은이 자극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자극되어서 신호가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야. 여기 도착하고 3ms 후에 마이너스 80이 된 거야. 근데 D1은 여기 도착하고 1ms 후에 마이너스 60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얘기? 2ms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cm, 2cm 이동하는데 2ms의 시간차가 생겼으니까 1cm 이동하는데 1ms 걸리는 거지. 이게 뭐가 돼?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볼까? 여기 4cm. 니은에서 D1까지 4cm죠. 그렇죠? 그럼 니은에서 D1까지 달려가는데 얼마 걸렸다? 4ms 걸린 거겠죠. 그러니까 4ms 이동 시간, 막전이 변화 시간 1m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2 한번 볼까요? D2는 니은에서 출발해서 D2까지 가는데 2cm잖아. 얼마 걸리겠어? 2ms 걸린 거지? 막전이 변화 시간 얼마? 3ms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해 가죠? 그렇지? 자, 처음이라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D3 한번 볼까? D3는 얼마야? 거리가 1cm잖아.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이후로부터 D3까지 신호가 달려가는데 1ms 걸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막전이 변화에 걸리는 시간 얼마? 4ms가 돼야 된다고. 합이 같아야 돼. 동시에 측정한 거니까. 4ms에 얼마죠? 마이너스 70mV. 그래서 이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70mV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다 풀었어요. 그럼 기억. T1은 5ms이다. 맞죠? 합이 얼마? 5ms. 자, 이 T1이라는 값 5ms는 뭐죠?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시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동시간이 길면 막전이 변화시간은 짧겠죠? 그렇지? 이동시간이 길다는 건 뭐죠? 멀다라는 거지. 그렇지? 멀면 멀수록 막전이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돼? 짧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요 그래프에서 어떻게 돼? 점이 왼쪽에 찍히지. 그렇죠? 점이 어디 찍힌다? 왼쪽에 찍힌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렇죠? 자극 지점에서 멀다는 거야. 그렇죠? 멀면 멀수록 그렇죠? 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막전이 변화의 시간을 조금 써요. 그럼 점이 어디 찍힌다? 그래프의 왼쪽에 찍힌다. 알겠죠? 니은 볼게요. A는 70이다. 마이너스 70이다. 맞죠? 좀 전에 구했어요. 그럼 디귿. 기억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주고 이번엔 기억에다가 줬다네? 이렇게 기억에다가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얼마? 3ms일 때 D1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D1까지 이동시간 그 다음에
탈분극 시간, 막전이 변화 시간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기역에서 D1까지 거리가 2cm니까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m초겠죠? 그럼 막전이 변화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1m초. 그럼 1m초에 여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탈분극하고 있네. 탈분극 상태에다 맞는 말 되겠죠. 그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는데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탈분극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연습 문제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간은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에서 지점 ABCD를 나는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BCD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1, 2, 3은 각각 BCD에서의 막전이 변화 중 하나이고 T1은 1, 2, 3에서의 같은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어디를? 여기 자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B는 자극 지점이니까 탈분극이 제일 먼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2번이 B가 됩니다. 그렇죠? C는 가깝기는 한데 여기 뭐죠? 말이 집이잖아. 여기는 막전이 변화가 안 나타난단 말이야. 이온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C가 뭐야? 1번이 됩니다. D는 자극 지점에서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활동 전이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3이 D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은 C에서의 막전이 변화이다. 맞네요. T1일 때 D에서 ATP를 이용한 나트륨의 이동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T1일 때 여기네. 무슨 상태지? 분극 상태지. T1은 D에서는 그렇죠? 분극 상태. 분극 상태에서 ATP를 이용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 이거 뭐야? 능동수송이잖아요. 그치? 능동수송 일어나지.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그쵸? 그래서 일어납니다. 맞는 말이고 분극 상태에서만 일어나냐? 아니지. 그쵸? 능동수송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붙어도 이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쵸? 이게 항상 맞는 지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디귿.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A에서 3과 같은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A에서는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지. 흥분의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B에서 A 방향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려. 정답 뭐가 됩니까?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T1일 때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세포 안과 세포 밖 중 하나이다. 자, 나트륨 이온 확산은 어디서? 밖에서 안으로 유입이죠. T1일 때 이 지점에서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보다 크다라고 했어. T1일 때 지금 탈분극이잖아. 막전이가 뭐 하고 있어? 상승하고 있죠? 이 말은 뭐야? 나트륨 이온 유입이 칼륨 이온 유출보다 그 양이 많다는 거야. 그 말이 이거죠.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억도. 다음 니은. T2일 때 이 뉴런에서 이온의 기억에서의 농도분의 니은에서의 농도 이렇게 했는데 써볼게요. 기억이 뭐죠? 안, 니은이 바뀌죠? 칼륨 이온은 어디가 높아? 안이 높아. 그렇지?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1보다 작겠네요.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 밖이 높아. 그럼 뭐야?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값을 갖겠네요. 그렇죠? 그럼 칼륨 이온이 작다.
맞는 말 되는 거죠. 다음 티귿. 구간 1에서 칼륨이온 통로를 통해 칼륨이온이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한다. 이거 뭐 하고 있죠? 재분극. 그렇죠? 재분극 막전이 하강하고 있죠? 칼륨이온의 유출이 나트륨이온 유입보다 더 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칼륨이온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9번부터는 근수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수축도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 두셔야 하겠죠.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린 가는 골격근의 구조를 나는 이 골격근에 포함된 근육 원섬유마디의 어떤 지점을 가 방향으로 잘랐을 때 단면을 봤다라는 얘기죠. 관찰되는 단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I대와 A대 중 하나이다. 기역 어둡죠? 암대 A대, 니은 밝죠? 명대 I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다 보이죠? 이거 어디서 보이지? A대에서 보이는데 그 중에서 뭘 뺀 구간? H대를 뺀 구간. 그렇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렇게 나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억, A에는 여러 개의 핵이 있다. A는 근육 섬유죠.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라고 했습니다. 세포 안에 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된 거기 때문에 다핵이에요. 핵이 많이 보이죠? 핵 이렇게 다핵세포. 맞는 말. 니은에는 나와 같은 단면이 관찰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I대죠. I대에는 뭐만 있어? 여기는 액틴만 있어. 마이오신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기역의 길이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거 A대잖아요. A대의 길이는 변화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 뭐가 된다?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그린가는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는 근육 X를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근육 X는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서 무릎 반사는 여기 허벅지 요쪽 근육이 뭐 하면서 요쪽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렇죠? 발을 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릎 반사라고 해. 근데 이때 반대쪽 편에 있는 허벅지 뒷면에 있는 이 X는 뭐 하겠어? 이완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량작용이죠.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X는 뭐 할 것이다? 이완될 것이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억. X는 원심성 뉴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잖아. 그렇지? X에게 수축 명령을 전달하려면 원심성 뉴런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X가 수축할 때, 자, 근육이 수축할 때, 근절에서 ATP가 분해되죠. 에너지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다음 티귿.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역에서 H대의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했는데 A가 일어나는 동안 X가 뭐 한다고? 이완. H대의 길이는 이완하니까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티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정답 뭐가 돼?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어요. 다음 11번 볼게요. 그림은 근육이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H대와 A대 중 하나이고 기역이 A대, 그렇죠? 니은이 H대 이렇게 될 것이고 A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다. A는 액틴 필라멘트죠. 기역에는 I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A대하고 I대는 안 겹치죠. 그렇지? 액틴만 있는 곳. 그게 I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고 과정 1이 일어날 때 A의 길이는 짧아진다. 과정 1이 이거잖아. 수축이지. 그치?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집니까? 아니야. 그렇죠?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 겹친 구간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린 말. 과정 2가 일어날 때 이완이죠. 과정이 요거니까
기역의 길이 분의 니은의 길이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기역의 길이는 A대의 길이잖아. 자, A대의 길이는 변화 없죠. 그렇죠? 니은의 길이는 H대의 길이잖아. 그렇지? 그럼 H대의 길이가 길어져야 이완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값은 증가하네요. 맞는 말. 그래서 정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마지막 문제. 그렇지? 이것도 연습하기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수축 계산 문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근육 원소뮤마디 X의 구조를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와 A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 구간 기역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며 이건 뭐겠어? H 되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야. 그렇지? 요 겹치는 부분은 A대에서 그렇죠? 뭘 뺀? H대를 뺀 부분이고 그러면 A대에서 H대를 뺀 부분이 여기도 있고 니은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에서 H대를 뺐는데 그 길이의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디귿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가 돼? I대인데 I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I대의 길이의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길이는 기역 H대의 길이 더하기 그다음에 니은 뭐예요? A-H대의 길이의 2배. 왜냐면 니은이 2분의 1이니까. 디귿은 I대. 그렇죠? 디귿이 I대의 2분의 1이니까 그거의 2배. 그럼 이거 I대가 되겠죠? 그래서 H대랑 A-H대랑 I대랑 합치면 근절 X의 길이가 나오는 거겠지.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 설명 안 해줘도 사실은 수능에서 설명 안 해주죠. 그렇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럼 T1일 때 X의 길이가 2.4, T2일 때 X의 길이가 3.0. T1에서 T2 가면 2완이고 T2에서 T1 오면 수축 이렇게 되겠네요. 짧으니까. 그다음에 A대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얼마? 1.6. 그렇죠? 그럼 I대의 길이는 A대의 길이, I대의 길이 합쳐야 X의 길이가 되니까 이거 얼마 된다? I는 0.8. 그렇죠? 여기는 더 커지겠네? 그렇죠? 1.6에 3.0 더하니까. 네, 아니죠. 3.0에서 1.6 빼야죠. 그렇죠? 그럼 얼마 돼?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T1일 때 디귿의 길이 물어봤어요. T1일 때 디귿은 I대의 절반이죠. 그럼 I대가 0.8이잖아. 그러니까 디귿의 길이는 0.4. 그렇죠? I대의 얼마? 2분의 1. 맞는 말 되겠고. 그 다음 X에서 기역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기역이 뭐죠? H대의 길이야. H대의 길이는 수축했을 때 짧고 이연했을 때 길잖아. 그러니까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 되겠고. 다음 T2일 때 기역 플러스 2니은 이랬어요. 그럼 기역, 니은 이렇게 되겠네? 이게 뭐죠? A대의 길이잖아요.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얼마? 1.6. 그러니까 틀린 말.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쉽게 수능이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다 여기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 여러 번 연습하고 어려운 문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문제풀이가 좀 길어서 2점짜리 하고 끊고 그 다음에 3점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 3점짜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 안녕.